(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전남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의 지자체와 학계, 의료계가 합심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법인세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법인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로 한국 쌀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본으로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 핵심 동력을 공약했는데요. 오늘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남 발전 7대 핵심 공약을 살펴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전남 지역 유권자 수 151만 416명. 지난주 유권자들의 세대마다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지만 내용은 국가 차원의 공약이 줄을 이뤘고 지역별 공약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전남 발전 핵심 공약을 직접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하고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화순에 광주 전남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광역 교통망 건설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를 해남과 완도, 진도까지 연장하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와 달빛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계 불황을 직시하며 재도약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첨단 전략산업으로 고흥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와 해남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주민 참여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남의 K농업 리드지역 특화 첨단 농산업 플랫폼을, 무안에는 K푸드 융복합 산단과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 일대를 세계 해양 레저 관광지로 육성하고 순천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K 디즈니 산업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준비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과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건의활동, 유관기관과의 소통 협력 창구 역할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로 지역 내 의료 기본권과 응급의료 대응에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법인세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거둔 전남의 법인세는 모두 6,183억 6,400만 원 규모로 1년 전보다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법인세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7,876억 원에서 이듬해 5,495억 원으로 떨어졌고
2022년 1조 3천억 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 6,677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전남은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법인세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쌀값 하락으로 고심하던 농가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농협, 포대에 담긴 쌀이 트럭에 실립니다.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강진쌀입니다. 모두 40톤이 배에 실려 현해탄을 건널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매주 5차례 모두 2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글쎄 일본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긴 하나 현재 우리 전남쌀 새총무 품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쪼록 가격에 수출 지원금이랄지.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흉작과 장기간 지속된 쌀 감산 정책, 그리고 일부 사재기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쌀값이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 현재 일본 내 5kg짜리 쌀의 소매 가격은 약 4,268엔으로 우리 돈 약 4만 1,000원입니다. 우리 쌀값의 3배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농가에 기회가 온 겁니다. 강진에 앞서 전남 해남의 쌀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2톤을 시작으로 올해 59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일 5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50톤을 수출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00톤을 일본에 팔 예정입니다. 한국 쌀이 가격과 맛에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일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쌀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단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쌀도 수출하고 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 운동화를 폭행하는 등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부작용이 선거 현장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선관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태안군 신두리 인도 옆 담벼락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입니다. 누군가 이 후보 사진 속 두 눈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천안 지역의 한 벽보에선 후보를 비하하는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20대 유권자가 선거 벽보 속 후보 사진의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벽보 부착 이후 일주일 만에 충청권에서만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에선 같은 선거 유세 차량의 타이어에 사흘 연속 못이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경기 부천에선 70대 유권자가 60대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가해자는 선거운동원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선관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저희 쪽에 제보되는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지적합니다. 진영 간 갈등이 혐오를 낳고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한다는 겁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극단화된 여론들의
좀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방해운동 행위가 선거운동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창고에 있던 굴착기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신안군 도초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나무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시민사회단체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 비상행동이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비상행동 교육부문 특별위원회는 26일 전라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 붕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교육도 흔들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불평등과 특권, 경쟁과 서열 중심 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수 명예시민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에 대해 명예시민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운영의 핵심 위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속속 드러난 가운데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여수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터널 안전점검 용역 준공 과정에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고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직자 윤리 위반을 넘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적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공직윤리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의 행정감시체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음악 경연대회에서 새로운 수상자 5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본선에 오른 14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고 1등은 목포의 향기를 부른 송컴퍼니가, 2등은 목포행 KTX를 부른 키프로엔 수자인, 3등은 목포항아 김동주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4등과 5등은 각각 후회의 한아름과 목포 플로우를 부른 나훈이 씨가 차지했습니다. 섬마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남 신안에서 열렸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3일 자은도에서 국내외 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섬 학술 대회를 열고 섬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등 6건의 주제 발표에 이어 섬 발전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섬학회는 지난 1986년에 설립된 국제연구연맹으로 현재 100여 국가에서 회원 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